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훈입니다. 2012년도 8월 정기토익 예상문제 풀이특강 EBS랑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리딩의 1번 강의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다 끝났죠? 다 끝났다는 얘기가 뭘까요? 올림픽 게임즈도 끝났고 장마도 끝났고 어느덧 이제 무더위도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정말 무엇을 하더라도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서라는 말이 괜히 있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더위를 피하기 위함이었겠죠, 그렇죠? 자, 근데 그 무더위와도 여태까지 잘 이제 싸워 오셨고요. 오늘 이제 이 강의를 기점으로 해서 2주 후에 이제 그 정기 토익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을 마무리하는 시험은 이제 방학을 마무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2달 동안의 성과를 여러분들이 이제 측정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겠고요. 4학년 학생들은 거의 8월 아니면 9월 시험이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 싶죠. 그죠? 자, 그래야 이제 10월 달에 나오는 공채에 여러분들이 그 점수를 이제 써먹으실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자, 뭐 그런 측면에서 마음의 준비와 교감은 서로 간에 충분히 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모쪼록 열심히 준비한 만큼 수업도 열심히 할 것이고, 자, 충분히 여러분께 이해가 할 수 있도록 합당하고 타당하게 수업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Part 5의 40문제와 6의 12문항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요 강의는 매달 하는 얘기지만 문제풀이 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다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이 조금 부족하시거나 기초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EBS랑 안에 이제 많은 강좌들이 있죠. 요즘에 장안의 화제고 대세인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EBS랑의 토목달이라고 하는 저와 김태우 선생님이 진행하는 50% 현금 환급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기타 다른 좋은 강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 강좌 가지고 량이 부족하다 혹은 Part 7이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전 강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전 강좌를 통해서 좀 더 인텐시브하게, 다시 말해서 좀 더 꽉 짜여져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오늘도 Part 5하고 6에 52문항 가지고 수업 진행할 것이고요.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1강 강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너 죽었어. 자, 1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의 강의는 Part 5의 101번부터 110번까지 10문항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Part 5의 문제 유형은 구조, 문법, 어휘의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와 문법과 어휘의 3가지 유형 문제를 잘 맞추시면 되는데요. 자, 구조 유형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A, B, C, D의 선택지 품사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어형 문제라고도 하고 품사 문제라고도 해요. 그래서 품사와 어형을 찾는 유형의 문제가 구조 문제가 되겠고요. 빈칸에 어떤 어형과 어떤 품사를 집어넣을까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어휘 문제는 어떻습니까? A, B, C, D의 품사가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빈칸에 무슨 품사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골라봐야 의미가 있다 없다? 품사가 같은데 그거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A, B, C, D의 뜻이 다를 때, 선택지 A, B, C, D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뜻이 다를 때 그것을 우리는 어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뜻도 같고 품사도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해석을 해도 똑같고 그 다음에 품사도 같으니까 자리도 똑같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법사항을 여러분들이 들이대서 따져보셔야 되는데, 어법사항은 각 아이템마다 뭘 들이대야 될지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문제를 만나야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릴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필요한 어법사항을 적용해 보면 된다. 이렇게 3가지 정리를 머릿속에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를 풀다가 아는 것은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지나가시고, 혹시라도 몰랐던 부분이 있으시면 플러스 알파를 챙기시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구멍이 뻥 뚫어져 있는 건 아닐 테니까 부분 구멍이 나 있을 텐데, 점수대에 따라서 구멍이 좀 많은 학생도 있고 좀 덜한 학생도 있겠죠. 그 구멍들이 하나하나 메꾸어지면서 결국은 만점에 가깝게 여러분들이 득점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프로세스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학습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 강의 잘 듣고 복습 잘 하고 다음 판에 그거 적용 잘 해서 잘 풀어보고,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준비되셨으면 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자, 품사가 달라요, 지금. 형용사도 있고, 그 다음에 ing는 동명사나 분사죠. compet는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competition은 뭐죠? 이거 명사네요. 그러면 자, 이 빈칸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단서는 누구죠? holds가 타동사 1번 단서고요. 2번은 a라고 하는 부정관사가 2번 단서입니다. 그러면 뒤쪽에 명사가 있으면 완전한 상태지만 명사가 없으면 불완전한 거죠. 그런데 amongst라고 하는 전치사가 딱 보이니까 자, 이 자리는 누구 자리? 명사 자리. 명사는 누구밖에 없어요? 자, 지금 competing과 competition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B번의 competing이라고 하는 아이는 뭐죠? 이거는 동사로부터 나온 명사죠. 동명사라고 하는 아이는 동사를 명사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적 성격도 있지만 본래 동사로부터 나왔으니까 동사적 성격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위치는 어디? 명사 위치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얘는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구조는 뭐와 같아요? 동사와 같죠. 다시 말해서 필요하다면 목적어나 보호를 뒤에 취할 것이고 관사는 명사만 취하는 거니까 절대 가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관사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순수 명사가 답이다 라고 D번에다가 설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이 문제는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 문제야? 동명사하고 명사랑 어떻게 다른지 아니?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예요. 관사는 순수한 명사만 취할 수 있는 것이지 동사에서 변형된 동명사는 취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정답 포인트는 마무리합시다. 자, 해석해볼까요? 해석하다가 필요한 어법사항이나 중요한 단어가 나오게 되면 얼마든지 변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꼼꼼하게 정리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매년이라고 하는 자 부사가 앞에 나와 있고요.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죠? 개최하다의 뜻이죠. 뭘 개최합니까? 바로 자 컴피티션을 개최한다. 컴피티션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여기서는 경쟁의 뜻이 아니라 경쟁을 하는 어떤 대회 있죠? 그래서 자, swimming competition 그러면 수영 대회가 되겠습니다. amongst는 여러분들 among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영국에서 주로 이제 쓰는 그런 단어이긴 한데 미국 사람들도 많이 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묶으시면 되겠죠. 직원들 사이에 자, 어떤 대회를 개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대회가 뭘 위한 대회입니까? 자, 바로 Best Origami Creation 되겠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대회인데요. 만들기를 위한 대회야. 그런데 뭘 만드는 거예요? Origami가 뭐죠? 우리말로도 올가미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Origami는 자, 종이접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접기 대회, 종이접기를 위한 자, 그런 대회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사이에 자, 그런 대회를 갖다가 개최한다의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자, 101번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합니다. 자, 깔끔하죠? 2번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얘도 ABCD가 지금 역시 품사가 다릅니다. 자, store는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점포의 뜻도 있고 저장하다의 뜻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동사와 명사동일형인데 어떤 품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미 주어와 수동의 지금 동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하에 나올 수 있는 아이는 이제 부사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아니면 it's가 가짜 주어이기 때문에 영어 문장에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주어가 나와야 되는 것도 알 수 있죠. 이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부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여기 누구 있죠? 자, 지금 store는 명사 동사니까 안 되고 stores도 마찬가지로 명사 동사니까 안 되겠죠. 자, storing도 동명사나 분사이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부사 자리에 들어가도 누가 들어갈 수 있어? 투부정사는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은 그런 역할을 하는 품사니까 부사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진주어, 가주어라고 하더라도 자, 뭐야? it과 to의 진주어, 가주어 들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결국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D번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굳이 다른 선택지에 눈을 돌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해석을 해보시면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진주어, 가주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to 이하 하는 것이 자, 제한이 되거나 추천이 되는 것이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어요. 진주어, 가주어라고 하는 것은 자, it라고 하는 가짜 주어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진짜 주어가 길어져서 뒤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ing도 분명히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왜 it과 ing의 진주어 가주어 구문은 없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관용적으로 암기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ing의 진주어도 가능하고요. 일부의 수거화되어 있는 표현에서는 ing가 그 it과 ing의 진주어 가주어 구문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개수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뭘로 간다? it과 to의 진주어 가주어 혹은 it과 that의 진주어 가주어 구문으로만 우리 학생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왜 ing는 안 됩니까? 라고 하면 자, 안타깝게도 관용적인 이유 때문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깔끔하죠? 그래서 자, 진주어 가주어 구문의 진짜 주어 to 부정사를 찾는 문제였고요. 이 아이는 다시 한번 to 부정사이기 때문에 얘도 동사로부터 나온 아이죠. 동사로부터 나온 아이들은 준동사라고 부르는데 구조가 다 동사랑 똑같아요. story 이 아이는 그래서 뭐가 붙었을까요? 틀림없이 뒤에는 목적어가 틀림없이 붙어 있을 거예요, 아마. 자, preserv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이죠. 자, 최고의 보존을 위해서는 자, 좀 지우고 합시다. 자, 최고로 보존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 추천되고 제한되는 게 바로 뭐예요? 자, 캔 안에 들은 음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장하는 것이에요. 자, 어떤 온도에서 저장하는 건가요? room temperature. room temperature는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요? 실온 내지 상온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방안 온도, 자, 혹은 평상시 온도라 그래가지고 실온 내지 상온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2번 문제는 또 1번 문제와는 다르게 동명사는 진주어 가주어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가진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자, 그런 점들을 또 정리를 잘 해두시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자, 이 쉽죠? 자, 3번 가겠습니다. 갑자기 덜컥 어려워져요. 3번 문제가. 3번 문제는 이제 A, B, C, D가 어때요? 자, 최다, 다. 자, 동사가 되겠고요. 뜻이 달라요. 무슨 문제?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해보면 두 개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XYZ Computer Services라고 하는 회사가 inform이라고 하는 것은 information이 정보기 때문에 알려주다, 통지해주다죠. 자, announce도 알려주다, 뭐 발표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는 거의 뜻이 지금 뭐 똑같진 않아도 비슷한 뉘앙스의 동사라는 거죠. 세 번째 join이라고 하는 건 합류하다의 뜻이고요. apply라고 하는 아이는 자동사와 타동사일 때 뜻이 완전히 다 달라질 수 있는데 타동사로 사용되게 되면 A to B라고 해서 뜻이 하나밖에 없어요. A를 B에 적용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동사로 사용되면 이제 apply는 뜻이 두 가지가 되거든요. 자동사로 사용되면 자, 방금 그 여기 썼던 요것과 똑같은 뜻으로 apply to A라고 하면 A에 적용되다의 뜻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for를 이제 많이 취하게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어떻죠? 지원 신청하다의 뜻입니다. 지원하다, 신청하다. 사실 뭐 토익 시험을 여러 번 보신 학생들은 토익에서는 특히 어디? 자동사의 2번 의미로 정말 많이 사용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는 for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to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to도 들어갈 수 있는데 주로 이제 for를 쓰기 때문에 자, to는 제가 쓰지 않은 것이고요. 자, 그래서 to를 쓰면 무조건 적용되다고 for를 또 무조건 적용되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to를 써도 어디에 지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토익에는 주로 이제 for만 나오기 때문에 사전상의 용례를 다 가르쳐 드리진 않았고 자, 토익의 용례를 알려드렸어요. 자, 여기서는 그러면 이 자동사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that 이하를 어찌고 하다라고 하는 타동사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죠, 여러분들? 적용하다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니까 두 개는 아예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자, Computer Services가 지난주에 자, 뭘 알려줬죠? 지난주에 알려주고 발표한 내용이 뭐예요? 자, 그들이 어떻다? 자, going out of business. go out of business는 뭡니까? 파산하다의 뜻이죠. 자, 사업으로부터 out of는 어디에 바깥으로 어디로부터의 뜻이니까
사업의 바깥쪽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건 파산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언제요? 이달 말쯤에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가 둘 다 되는 거죠. 따라서 자,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뭔가 조심해야 될 그런 포인트가 들어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수요동사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아시죠? 수요동사는 원래 somebody와 something의 목적어를 두 개 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inform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중에서 somebody는 목적어로 취하는데 something을 목적어로 취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of는 물론 한국 사람은 해석을 안 합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통지해 주다, 알려주다의 개념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물론 여기 쓸 수 있는 전치사는 of도 되지만 about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요. 자, 그런데 이제 요 something이 길어지면 뭐가 될 수도 있죠? something이 길어지면 얼마든지 절의 형태를 띨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거는 한 단어고 이것도 사람은 아니잖아. 대절이 사람은 아니니까 사물 맞단 말이에요. 그 사물은 한 단어짜리가 오게 되면 명사가 오는 것이고 절이 오게 되면 명사 절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명사 절이 올 때는 다시 앞쪽에 전치사가 붙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inform이라고 하는 단어는 독특하게도 물론 이것 이외에도 패턴이 하나 더 있습니다만 오늘은 두 개만 알려드릴게요. 자, inform은 한마디로 뭐다? 수요동사의 개념이 있는데도 something은 안 취하고 뭐 대절은 목적어로 취해서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지는 경우와 그 다음에 somebody만 목적어로 취하는 경우가 있는 동사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런데요. 반대로 이 announce는 어떤지 아십니까? announce라고 하는 아이는 마찬가지로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알려주다, 발표해 주다의 뜻이 있는데 자, 이 아이는 반대로 something만 취하고 somebody를 절대로 여러분들 자, 목적어로 취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쓰라고 시킨 건 아니고요. 자, 다만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다루고 있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영어로 글을 쓸 때 알려주다라고 하는 뜻만 가지고는 정확한 영어를 구사할 수 없잖아요. 어설픈 영어를 구사하실 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매우 이것은 중요한 정보예요. 자, 그래서 별표를 3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1강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문제에서 목적어가 뭘로 제시되어 있어요? 바로 something으로 제시되어 있죠. inform은 반드시 somebody 목적어를 일단 하나 끼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뒤에 대절이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그냥 대절이 바로 붙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announce는 어때요? something은 원래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고요. 자, 그 다음에 somebody를 절대로 안 취하는 아이예요. 여기는 지금 last week가 somebody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이 something이 길어져서 뭐가 됐을 뿐이야? 바로 대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announce 대수로 갔기 때문에 자, 이것은 뭐가 답이 아니다? 바로 inform은 답이 될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announce만 답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도 복잡한 동사를 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동사를 공부할 때, 이런 동사를 공부할 때는 뭘 어떻게 조심해야겠어요? 자, 의미상으로는 둘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정해진 동사의 패턴이 있거든요. 정해진 동사의 패턴을 주의해야 되는 동사들이 있겠죠? 자, 뭘 주의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는 동사를 공부할 때는 뜻만 외우지 말고 동사의 패턴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아이들은 꼭 그 아이들을 공부해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 개가 자, 이 지금 정답과 관련 없이 자, 지금 시험에 토익에 자주 출제되는 자, 조심해야 되는 동사들이 이 52문항 안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제가 필요할 때마다 오늘은 동사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여러분께 그런 정보들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꼭 정답과 관련된 정보가 아니더라도 잘 챙겨두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여러분들 B번으로 정하면서 103번 문제 마무리 짓습니다. 4번 갈까요? 자, 4번은 it부터 시작해서 then까지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는 지금 stating 다음에 대시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자, state가 지금 대절을 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빈칸은 누구 자리? 주어 자리죠. 주어 자리에 못 들어가는 게 누구야? 자, self는 언제 들어간다고? 재귀. 재귀가 뭐야? 다시 돌아간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사용됐던 어떤 단어가 다시 돌아갈 때 쓰는 거니까 이 자리에 썼던 단어를 다시 쓸 때 쓰는 게 재귀야. 그런데 이 자리에 무슨 수로 재귀를 써? 안 되죠? 자, 게다가 대문 목적어 자격이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좀 엉터리로 문제를 풀더라도 other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것의 뜻이고 it는 그것의 뜻 아니겠습니까? 앞쪽에 있는 어떤 단어를 갖다가 그대로 반복해서 쓰면 it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를 지칭할 때는 얘가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ffice supplies라고 하는 자, office supplies 사무용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바로 direct인데요.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release라고 하는 것은 풀어놓는 거니까 뭘 풀어놨어요? statement는 성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를 이제 발표하는 것이죠. 자, 그 자세하게 뭔가를 진술해 놓은 서류를 우리가 statement라고 하기 때문에 성명서 혹은 뭐 내역서 뭐 등등등 자, 여러 가지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진술서 등등등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뭘까요? 어저께 스테이트먼트를 하나 공개했는데요. 릴리스는 풀어놨다니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스테이트먼트가 뭐라고 스테이팅하는 스테이트먼트예요? 자, 바로 that year라고 진술하는 스테이트먼트를 됐어요? 자, that year라고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는 자, 그래서 그런 성명서를 자, 어떻게 공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hat year의 내용만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회사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holiday sale을 연장할 거랍니다. 자, one more week 한 주 더. 자, 그러면 누가 다른 회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Office Supplies Direct라고 하는 회사가 연장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거를 알려주는 자 그런 성명서를 자 그런 성명서를 공개했다라고 하는 게 내용상 맞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여기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고요. 앞쪽에 나와 있는 이 회사를 반복하기 위해서는 대명사를 뭘로 받으면 돼요? It will be extending으로 정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04번 문제도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대명사의 문제는 자, 어디가 포인트였을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되짚어서 복기를 해보면 자,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자, 주어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녀석들을 먼저 아는가? 이걸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요 아이를 대신하는 대명사를 내용상 찾으라는 얘기인데 이 아이를 우리가 다른 회사로 찾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기 때문에 요 둘은 여러분들이 뭘로 보시면 되겠어요? 대명사 어법 문제라고 보지 않고 이것은 그냥 어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앞쪽에 있는 회사를 그냥 대신해서 쓰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뭐 다른 하나를 가리키는 other에다 여러분들이 답을 쓰셔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정도의 포인트 정리를 여러분께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자, 그 시험을 보러 가셔서도 문제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하게 답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것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사실은 초급반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는 정확한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맨날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문제풀이반 정도가 되면 정확한 건 당연해야 되는 거고요. 신속해져야 돼요, 이제. 신속하려면 뭘 빨리 찾아야 돼? 포인트를 찾아야 돼, 포인트를. 그래야 빨리 그 포인트에 근거해서 딱딱딱 답을 찾지. 안 그러면 답은 나오긴 하는데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해석도 해보고 구조도 보고. 아, 이러면 누가 답을 못 내. 맞죠? 신속 정확하려면 포인트를 찾아야 되고 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포인트를 문제별로 살짝살짝 좀 집어드리고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105번 가겠습니다. 자, 10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모두가 다 부사로 구성되어 있고 뜻이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완전하게부터 시작해서 요 두 단어만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recently는 최근에 알 거고요. 자, 요 두 단어는 ly가 붙음으로써 뜻이 완전히 바뀌는 단어예요. 왜? close가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에요. 가까운 가깝게. high가 높은 높게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에요. 따라서 이제 ly형은 자,
완전히 close나 high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면밀하게 자세하게 의미를 가지는 closely하고 자, 그다음 매우의 뜻을 가지는 highly 둘 다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이 문제에서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앞쪽부터 가보죠. 자, 레스토랑의 CEO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뭘 계획하고 있습니까? 오클랜드에 있는 스토어 방문하기를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방문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방문했었죠? 같은 점포를 방문했었대요. 여러분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I'm as tall as Mr. A. 여기에서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as와 Mr. A는 자 번역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문장은 뭐예요? 나는 크다예요. 나는 크다인데 누구만큼 큰지를 지금 설명한 거죠. 따라서 비교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한 부위와 비교의 대상을 빼고 나면 그냥 평서문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어떤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 상태로 여러분들 따져보시면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가게를 어떻게 돼? 완전하게 방문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혹은 면밀하게 자세하게 방문했어? 혹은 매우 방문했어? 다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최근에 방문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방문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다기 때문에 정답은 C번이고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붙이세요. 이제 as와 as를 붙이시면 뭐만큼 바로 자 이번에 지나간 그런 어떤 7월 있죠? 그러니까 지나간 7월만큼 최근에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직역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7월만큼 얼마 안 된 그 최근에 자 그 같은 가게를 방문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클랜드에 있는 자 점포를 방문하는 것을 또 계획 중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된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이 문제는 어디만 처리를 잘하면 된다? as만 처리를 잘하면 되는데 앞으로도 as는 어떻게 하라고? 빼라고요. 그러면 그냥 평서문 그대로니까 나중에 as는 붙여놓고 가면 되잖아요. 해석이 만약에 껄끄러웠습니까? 그러면 다 빼고 그냥 해석하셨어도 되는 겁니다. 추가되는 내용이 없을 뿐이지 문장의 내용은 고스란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비교 구문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문장이 좀 길고 꼬이고 복잡하다 라고 하면 기본적인 자 문장의 골격을 딱 세울 때는 as와 as 혹은 than 이하를 다 빼버리고 자, 그 다음에 평서문을 딱 중심을 잡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걸 붙여놓고 간다 라고 하는 원리를 성립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5번 끝났고요. 자, 5문항이 끝나면 이제 잠깐 좀 화면을 좀 바꾸고 분위기 전환을 좀 시도합니다. 자, 강의 후반부에서 여러분들은 저랑 다시 만나시게 될 것이고요. 자, 일단 먼저 자, 화면을 바꾸고 자, 그 화면 만나고 돌아오세요. 자, 꼭 오세요. 자, 6번입니다, 여러분들.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다 전치사일 수 있죠. 물론 A번의 as는 전치사도 될 수 있고 접속사도 될 수 있습니다만 자, 여기서는 이하의 지금 주어 동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냈다다 전치사라고 했을 때는 무슨 문제야? 이거는 어휘 문제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뭐 다 해석을 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려면 일단 어떻게만 해보면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보고 안 되는 거 버리면 되잖아요. 그쵸? 자, as는 전치사로 사용되면 거의 100% 뭐예요? 자격이겠네요. 자, 뭐뭐로써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가능한가요? 자, 그렇죠. 여기서 괄호친 덩어리만 보자면 딱히 안 될 것도 없어요. 어떤 자격으로서? 바로 지역의 커피숍으로서 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to가 오게 되면 지역의 커피숍까지 혹은 에게 이런 번역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to라고 하는 아이는 가장 큰 줄기가 대상과 그 다음에 목적지,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목적지와 방향의 개념으로 사용되면 자, 어디로 자, 커피숍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커피숍에게 뭘 주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는 해석을 확정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치사구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다른 아이를 수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식을 받는 아이와의 의미 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at과 o는 이렇게 커피숍을 만나면 이건 워낙에 뜻이 많은 전치사긴 한데 장소를 만나게 되면 어디 어디에서의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단순 장소를 나타내는데 딴 애들은 뜻이 다르니까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뜻이 같기 때문에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갈 거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장소 어디에 라고 하는 걸 나타낼 때 우리는 좁은 장소나 작은 장소는 뭘로 나타내요? at으로 나타내고요. 넓은 장소는 in으로 나타내죠. 자, 그 다음에 on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장소에만 써요. 예를 들어서 자, on the third floor라든가 뭐 3층에 살아요 라고 할 때 I live on the third floor 이렇게 씁니다. 그때는 at을 못 써요, 여러분들. 자, 마룻바닥, 바닥을 나타내는 명사들이 주로 이제 on과 결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익에서는 두 개만 제가 기억하라고 항상 하는데요. 자, on the east coast와 함께 두 개만 기억해 두세요. 동해안이 되겠습니다. 자, 동해안에서라고 하면 on the east coast예요. 됐죠? 자, 그래서 on은 이렇게 shop과 결합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자,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 묶어보니까 나머지 해석은 둘 다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얘는 누구를 수식하나요? 앞에 있는 held를 수식하게 된다고요. 개체가 되는데요. 자, 그럼 어디에게 개체되다 어디로 개체되다 말이 돼요? 뭐뭐로서 개체되다 말 돼요? 안 됩니다. 어디에서 개체되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단순 장소가 나와야 되고 단순 장소의 전치사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자, 요거는 그 코스트도 아니고 자, 그다음에 플로어도 아니기 때문에 좁은 장소 at로 우리가 처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가장 깔끔한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전치사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요? 그냥 쭉 해석해 보시고 의미가 적절치 않은 건 버리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의미가 적절한 게 두 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유사전치사는 여러분들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요,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이렇게 at은 좁은 장소, o는 여러분들 무슨 장소? 특정한 층이라든가 혹은 해안 따위의 바닥형 명사와 주로 결합된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샵이 나오면 무조건 다 어디다 답을 써요? at에다 답을 쓰시더라고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방금 보셨지만 앞쪽에 동사가 go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go가 나오면 go를 수식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가다가 아니라 어디로 가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go to the local coffee shop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좁은 장소면 at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접근 방식 자체가 어때야 된다? 자, 요 덩어리가 전체가 어떤 의미여야 되는가를 확인하시고요. 단순한 장소일 때만 세 개를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그 장소가 목적지가 된다거나 그 장소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자, 뭐뭐로서가 되면 얼마든지 저런 아이들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문맥상. 포인트 찾으셨죠? 자, 그래서 정답 자, D번으로 정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조금 이제 확장을 해서 자, 이제 해석을 좀 해보는데요. 여기서는 아마 오프사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께 아마 좀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사이트는 화면으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형용사랑 부사로 함께 둘 다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형용사로 사용되게 되면 어떤 특정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혹은 부지 밖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예문을 좀 외워두시죠, 여러분들. offsite power 이렇게 얘기하면 외부의 그런 전원, 파워를 말합니다. 자, offsite audit라고 하면 외부에서 감사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것은 원격 감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offsite analysis라고 하면 자, 현장 바깥의 그런 분석, 그죠? 그러니까 자, 떨어진 곳의 분석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현장 바깥의 사람들이 분석하는 것을 offsite analysis라고 해요. 부사로는 당연히 외부에서 부지 밖에서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시면
올해 this month 이번 달에 자 여기까지 잘라야겠네요. 자 이번 달에 publicity team meeting입니다. publicity는 홍보죠. 자 그래서 홍보팀의 회의가 개최될 텐데 바로 공장 밖에서 개최되나 봐요. 공장 밖 어디에서? 바로 커피숍에서. 근데 커피숍 이름이 뭐죠? 바로 Wide Awake고요. 자, 뭘 위해서 그런 것이죠? 전환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in scenery. 자, 그러니까 장면, 경치의 전환을 위해서 이제 밖에서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 경치의 전환을 통해서 기분 전환을 도모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06번 문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7번으로 가볼까요? 자, 7번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품사가 다르고요. 더하고 teacher 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들어가겠죠. 그쵸? 그럼 답은 누구예요? 자, 자동으로 형용사인 B번에다 쓰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해설이 굉장히 간단해요. 자, 그럼 해석만 잘 해드리고, 자, 필요한 어휘와 어법사항 나오면, 자, 처리해드리면 되겠어요. 해석 들어갈까요? 자, regular teacher라고 하는 것은 정규 교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기 전에 뭐가 이렇게 껴있네요. 지금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자, sabbatical 이렇게 되는데 sabbatical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 이것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be on sabbatical이라고 하면 자, 지금 안식년도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암기해 두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자, 꼭 외워두실 어휘 이렇게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토익에서 자주 눈에 보이는 그런 단어는 아니지만 자, 그래도 교수님들이 이제 몇 년 가르치면 1년씩 쉬시죠? 자, 그럼 안식년도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그 선생이 바로 어떤 선생이에요? 어떤 코र्스죠? Introduction이라고 하면 자, 이것은 지금 개론입니다. 개론. 회계학 개론, 경영학 개론의 개론 강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심리학 코र्스의 개론 강의를 위한 정규 교사가 안식년에 지금 있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로 주어는 중복돼서 생략된 거죠. 그래서 그 레귤러 선생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일시적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자, Dr. Moore라고 하는 심리학자로 교체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107번 문제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별로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고요. 자, 8번 그러면 가볼까요? 8번인데요. 8번도 A, B, C, D의 선택지가 그죠? 다행이에요. 일단 죄송합니다. trouble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누구누구를 곤경에 빠뜨리다의 뜻이고요. 자, travel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하다의 뜻이죠. 그래서 자, travel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99% 자동사고요. 타동사 용례가 있긴 한데 거의 쓰지 않는 용례니까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지금 이 동사를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품사 문제, 어떤 품사를 집어넣을까를 찾는 문제지만 이 품사를 기준으로 해서 찾을 수는 없고 이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찾으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앞에 주어는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어가 이동을 하거나 여행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바로 광범위하게. 그죠? 그래서 여행을 하는 것이고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바로 여기에는 부사가 들어간다. 만약에 travel이라고 하는 단어가 타동사였다면 명사가 답이었겠죠. 그렇죠? 만약에 비동사처럼 불안한 그런 불완전한 동사였다면 보호가 들어가야 되니까 명사나 형용사가 고려가 되었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누구? 동사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다 라고 여러분들 또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travel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행을 한다고? 광범위하게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하게 될 것이다 의 내용으로 파악해서 B번에도 답을 쓰면 되겠다.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이 자리가 말이에요. 동사 어디 있어요? 자, 바로 이놈이 동사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묶으셔야겠죠. 그래서 details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 동사, 동일형인데 얘를 명사로 치면 도무지 답이 나오질 않아요. 자, 그래서 포지션이 자, 어떻게 된 거죠? 광고가 된 포지션이죠. advertise는 뭐뭐를 광고하다의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하에 목적어가 있어야 동사입니다. 목적어가 없으면 광고가 된이라고 하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분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광고가 된 그런 포지션이 있는데 그 포지션이 디테일은 상세하게 나열하다, 상술하다의 의미입니다. 뭘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자, 직원이
출장을 가게 될 거야. 광범위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o fulfill position requirement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그 포지션의 요구 사항이 있죠. 자, 그 포지션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 그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여행을 하게 될 것이고 출장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자세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108번 문제도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의 성격을 잘 알아라 라고 하는 포인트 다시 한번 찾으셨기 바라고요. 자, 109번 갑니다. 자, 10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러 가지 단서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좀 갈등스러워요. 뭐냐면 일단 decide가 타동사기 때문에 이 아이는 반드시 목적어라고 하는 단위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unless는 부사절의 접속사니까 이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either와 neither는 품사가 뭐예요? 쟤네들은 형용사도 되고 대명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형용사 대명사가 제일 많이 쓰이는 그런 용례죠. 형용사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both, either, neither. 다 형용사로 쓰죠. both watches. 그러면 양쪽의 시계 모두 다를 말하는 것이고 neither watches. 그러면 양쪽의 시계 둘 다를 의미하지 않는 거잖아요. either watch. 이렇게 얘기하면 둘 중 하나의 시계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혹은 자, either of them.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이제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걔네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얘 자체가 이제 명사도 될 수 있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용례는 얘네들은 뭐예요?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의 접속사 용례도 있습니다. 그때는 수거 접속사죠.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 그런 용례도 가지고 있는 아이죠. 자, 그 아이가 들어올 것인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D번은 지금 갖다 버려놓고 자, 여기 지금 목적어 지금 절이 목적어가 들어가야 된다. 명사가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뒤를 보니까 야, 이거 봐라. or not 이렇게 나와 있고 또 to 부정사가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A번을 오답으로 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죠? 바로 A번이요.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주어 동사가 연결돼야 된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지금 or not은 whether가 or를 잘 취해서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을 가지는 건 알겠는데 주어 동사가 안 나오고 지금 to 부정사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아우 얘는 아닌가 봐.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지운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틀림없이 여기도 답을 썼겠죠. 해석 안 해보고. 왜냐하면 자 either or면 either 아니야? 이렇게 또 연결되는 것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either는 상관 접속사로 쓰이려면 A or B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요 단어 바로 either 다음에 바로 or가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설픈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틀렸고 이것도 반드시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멘붕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야, 이거 뭐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거 뭐 도대체 있는 지식 없는 지식 다 동원해 갖고 지금 두드려 맞췄는데 답이 안 보여.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자, whether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시작해 볼까요? whether가 명사절의 접속사와 부사절의 접속사로 둘 다 사용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제 명사절의 접속사로만 해보는데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접속사기 때문에 자, 주어 동사가 뒤에 와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두 가지의 어법상의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whether 주어 동사에서 or not이 뒤에 붙을 수 있잖아요. 주어가 뭐뭐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안 하는지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1번 or not은 어떻게 될 수 있다? 문장 앞으로 도치되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whether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주어 동사 대신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특수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he doesn't know whether to go or st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지 말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두 가지를 결합하면 whether or not to 부정사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이제. 자, 그래서 이걸 알아야 여기다가 답을 쓸 수 있는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였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09번 문제는 이 정도의 내용이면 틀렸더라도 충분한 소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whether or not to apply for the position. 자, 이라고 하는 덩어리는 아예 통으로 외워두시고 whether로 출발하는 절은 분명히 이제 명사절은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명사절이
변형된 나의 형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정하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자, 그 포지션에 여기 아까 전에 했던 거 나왔네. apply 얘기 그죠? 자, apply for 나와서 신청하다, 지원하다죠. 이 포지션에 지원할지 말지를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유가 뭔데요? 바로 그것이 그 사람한테 뭘 요구하죠? 자, 바로 세인트루이스로 이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109번도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지막 10번 갈게요. 자, ABCD 선택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자, 다행히도 자, 난이도가 굉장히 낮네요. 자, 다시 한번 이거 인칭대명사 문제인데 인칭대명사 문제는 매달 2문제씩 나온다고 했죠? 자, 근데 여기는 매니저가 지금 나와 있고 그 앞에 형용사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inform 동사는 이제 한결 더 여러분께 친숙하죠? 뒤에 대절이 나와 있는데 앞에 뭐가 보여요? somebody가 보인다. 오늘은 분명히 동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조드리기로 하고 이 강의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somebody 대절로 구성됐어요. 이때는 announce를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형용사 자리니까 ABCD 중에서 형용사로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her 밖에 없죠. her는 그녀를 이라고 하는 목적격과 그 다음에 소유 형용사로 둘 다 쓸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죠.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알려줬어요. 누구한테? 자, 그녀의 매니저에게 뭘 알려줬나요? 바로 that 이하의 사실을 알려줬죠. 자, 그녀가 미스할 것이다. 자, 다음 2주에 일을 갖다가 그녀가 자,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죠? 왜 그렇죠? 바로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그래서 부고를 지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110번까지 1강 강의는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테니까 자, 모르는 부분들을 잘 메꾸어서 이번 달도 좋은 성과를 여러분들이 잘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강 강의는 마무리 짓고요. 자, 두 번째 강에서 다시 만나요. 제발.